그래서 지금 사실 개혁안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개혁안은 불가능하다 라고 봐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라. 그러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받아야 될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구조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연금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연금하면 야, 이거 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우려들. 그다음에 안 낼 수도 없고. 네. 에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지금 국민연금 예.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왜냐면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낸돈 대비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10배, 20배를 받거든요. 이게 제도가 처음 만들 때부터 네. 너무 후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날지 네. 이렇게 또 출산율이 떨어질지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개혁안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개혁안은 불가능하다 라고 봐요. 전에 정권처럼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개혁하다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재화는 정해져 있고 네. 그걸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나눴어야 되는 건데 네. 이미 지불은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해줘야 되는, 네. 사실상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결국은 다단계 피라미드화 되어가는, 네. 그리고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라. 그러세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받아야 될 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젊은 너네들이 더 내, 너네들이 늦게 받아, 너네들이 덜 받아. 왜? 지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 구조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세대별로 공동적인 책임을 진다면, 이게 우리 평균 수명 증가라든가 출산율 저하가 사실상 뭐 누구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의 네. 책임이라면 네. 지금 받는 사람부터 깎아야 돼요. 미래에 받을 사람 걸 줄이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일이니까 뭐 한번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네. 100만 원 받는 사람이 50만 원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개혁은 거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애둘러서 뭐 돌려내다가 또 끝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안 낼 수도 없어.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연금을 자기가 내는 거 말고 추가 납입하면, 그죠? 네. 가정주부들도 한참 또 네네네.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 있었죠. 요즘은 또 잠잠하네요? 이제 할 사람 다 있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기금이 또 고갈되는 거예요. 네. 사실 추가 납입, 뭐 추후 납입, 반납 이런 제도는 네.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나간 걸 다시 받아주게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안 그래도 기금 고갈되는데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대상이 되신 분을 다 활용을 했고, 그게 이제 사실상 뭐 서민이라기보다는 돈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목돈 여유 있는 툭툭 분들이 하는 내기 거죠. 시작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있는 거 내는 것만 해도 사실 부담스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에서 추납 반납제도 만든 놈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국가와 민족을 향해서 대역죄인이야. 책임져야 돼. 결국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적연금이잖아요. 개인연금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럼 개인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인 연금에 대한 개념이나 가입률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아직까지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연금이 원래 공적인 제도로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은퇴 선진국들은 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네. 그걸 위해서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사하는 초기부터 납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연금이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월급에서 뛰어가고 자동으로 내 노후가 요즘에 해결되니까. 퇴직연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나라 된 지도 사실은 그리 오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공적인 제도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적 연금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도 약해. 그러다 보니까 공적 연금은 공적 연금대로 부족한 상태에서 네. 개인 스스로 준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금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적 연금을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지원책을 주고. 개인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공적 연금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 근데 개인 연금 지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공적 연금까지 부족해져 버리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좀 세대별로, 그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직장생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4050들, 그죠? 은퇴를 앞둔 사람들, 이렇게 각자 그 연금을 어떻게 좀. 젊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가 시키는 거 현재 제도적인 지원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한 건 다 해라. 왜냐하면 이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금을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옵션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선택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런데 은퇴 선진국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이 옵션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당연히 하는 것.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하라고 국민연금, 퇴직금, 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연금계좌, 그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이런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연금을 많이 준비한 사람들에게서는 좀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준비를 한 데는 충분해요. 그러면 국민연금 당연히 내는 거고 네. 그다음에 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을 쌓이고 있잖아요. 특히 프리랜서들은 그런 걸 간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달치 월급은 내가 자발적으로 셀프 연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계좌에 연간 400, 연간 700, 올해부터는 900까지 비과세. 납입하게 되면 이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내가 꾸준하게 좀 불입을 해서 노후 준비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연금보험 같은 데다가 준비해서 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 받으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네. 이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1년에 9%가 월 9%가 나가기 때문에 300만 원 월급인 사람은 27만 원 국민연금 내고 있고요. 직장에서 이제 반 또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1년에 한 달치니까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들은 연간 300, 네. 한 달에 25만 네. 원씩 적립이 되고 있는 거고 연금 계좌에 연간 400만 원씩만 한다 그러면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스스로 한 30만 원 정도만 연금 준비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27, 퇴직금 25, 그다음에 연금계좌 30만 원, 개인적으로 20만 원. 그러면 툭딱 한 달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100만 원이 준비가 돼요. 이거를 은퇴 선진국들은 자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걸 내가 선택하고 있고 그나마 국민연금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아니라 훨씬 부족해지는 거죠. 공무원들 생각해보면 네. 공무원들이 지금 한 달에 9%를 내고요. 국가에서 9%를 또 내주고 공무원 그래서, 연금. 예,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의 18%를 연금으로 준비해요. 자, 그럼 공무원 연금 박봉이라고 하는데 첫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 300만 원 공무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액이 300만 원에 20%면 거의 60만 원이에요. 연금 준비해서 뭐 50만 원, 60만 원이 비싸다, 부담스럽다 얘기는 뭐냐면 이걸 내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어서 어쨌든 약간 우리나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가 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 월급의 20에서 30% 정도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불입을 해야 이게 나중에 미래 소득을 위해 준비하는 거잖아요. 제도적으로 그죠? 네. 좀 이렇게 나중에는 좋은데 당장은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억지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세제적인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예. 또 의식 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아, 연금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국가가 강제만 하게 되면 사실 모든 게 그렇듯이 회사도 마찬가지 제도적인 기획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회사 사장님이 잘해준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잘해준다는 것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딱 개혁을 하는데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연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노력을 먼저 해줘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연금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연금은 보험이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연금은 보험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가입자들이 서로 보완해주는 장치예요.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조금 더 적게 받은 돈으로 오래 사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국민연금 개혁도 가능하고 개인연금도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게 보험이 얼마 내서 얼마 받는 수익 개념만 자꾸 따지고 있으면 결국은 국민연금 개혁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재테크나 혹은 노후 대책을 전략들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대표님? 저한테 제가 투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주식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계신데 저는 연금 박사잖아요. 네네. 연금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로소득이 최고 좋긴 하죠.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자기가 일이 있어야지 노후에도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은퇴 퇴직이라는 것에 이제 해서 일을 그만두고 노후에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는 돌아가신 그날까지 일했어요.
그것이 힘든 일 말고 진짜 보람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일이 되게 보람스럽고 이 일을 죽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멋지십니다. 그러면 제 노후는 뭐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대표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뽑기가 있지 않습니까? 뽑기가 아, 그래요? 네. 하늘색, 하차! 하늘색. 아니요. 6년근 홍삼 30호. 감사합니다. 6년근 홍삼을. 네. 아, 감사합니다. 6년근 홍삼을. 네. 네. 연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리브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